가정의학과 투과의학 전문의로 계시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그 기억나시나요? 코비드-19 테스트 검사 똑바로 알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너무 상세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마침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시간인지 아시죠? 뭐죠? 네, 이번 주가 그 파이저에서 나온 그 백신이 FDA 승인을 받아서 이번 주부터 병원으로 배달되고 있잖아요. 혹시 이현준 박사님, 교수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백신을. 네. 그런 뜻깊은 주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렇게 코비드-19 테스팅 이야기로 풀어가는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 오신 이 강의에 참여해주신 네, 숫자는 33이지만 저 포함하면 32 아니면 네, 누구도 참여하신 분들이 계세요. 한 그 컴퓨터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유익한 정보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선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퀴즈라고 해야 되나요? 투표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만 두 가지 질문을 저희가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yes 1번, 2번, 3번 다 대답해 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아라 선생님 혹시 그 폴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안 뜨나요? 떠요. 네. 지금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안 보이군요. 네, 네. 코스트는 안 보일 거예요, 선생님. 그렇군요. 네. 질문이 되게 어렵나요? 아니죠. 예. 1번 질문. 코비드 예방 백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접종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이라는 조건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당장 오늘 이 시간이 아니고 뭐 한 이번 주 아니면 12월 안으로 네.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2번, 3번이시라고 이제 하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실 거예요. 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그냥 재밌기도 하고 그냥 한번 네. 그냥 궁금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TV에서 뉴스에서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백신 맞는 걸 보여주겠다. 부시 대통령도 맞겠다. 뭐 당연히 바이든 당선자도 맞겠다. 이거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얼마나 솔직히 임팩이 있을까. 우리 뉴욕 주민들, 뉴욕 시민들이 거기 얼마나 반응할까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한인들은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선생님 결과 올렸거든요. 네. 결과 저는 못 보는데 어떻습니까요? 네. 즉시 접종하겠습니다가 18%시고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답해 주신 분들이 73%고 9%가 아니요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2번 질문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 접종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100% 11분 이렇게 네라고 해주세요. 아니요. 네. 예. 예, 이런 데이터가 그 미국에서 전역에서 한 뭐 서베이 아니면 뭐죠? 그 전 세계적으로 서베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글로벌 서베이도 한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비슷하게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신 분들은 비교적 한 50세, 50 플러스의 연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좀 다를 수도 있죠. 골고루 연령대가 골고루지 않으니까. 네, 어쨌든 재밌는 데이터고요. 우리 이현주 교수님이 이거 가지고 좀 재밌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이현주 교수님 소개합니다. 뮤트가 돼가지고 안 들려요. 오케이. 네. 언뮤트 했고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슬라이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루하셨죠? 그래서 슬라이드가 아직도 많기는 한데요. 그냥 전반적인 것들을 좀 훑고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으니까 쉐어는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쉐어할까요? 네, 그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럴게요. 제가 쉐어할게요. 그래서 쉐어하고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라도 충분히 얘기해 주시면 그리고 끝에 가서 저희 한번 폴 설문조사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죠. 네, 네, 한번 교수님.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스크린 쉐어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비드 백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가. 네. 저도 투표를 해보려고 했는데 케이스에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18% 즉시하겠습니다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끝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그 투표가 2,730명 미국에 있는 분들을 이제 조사한 결과로는 8월 달에는 50%가 즉시하겠습니다. 그리고 50%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예방접종이 좀 코비드 접종이 무서운 이유는 저희가 보통 예방접종 백신을 만들 때 가장 빨리 만든 백신이 4년이 걸렸어요. 코비드 백신은 무려 8개월 만에 그냥 정말 뚝딱뚝딱 만든 그런 백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테크놀로지로 만든 백신이어서 보통 백신을 만들 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죽어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하든지 보통 저희가 바이러스를 써요. 그래서 플루 백신 같은 경우,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달걀에다가 살아있는 백신을 넣어가지고 키워서 배양한 다음에 이제 그걸 뽑아가지고 쓰는 게 독감 주사거든요. 그래서 계란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독감 주사 못 맞고 이러는 이유가 계란에서 배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비드 백신 같은 경우는 뉴클리익 애시드, 유전자 물질을 그냥 랩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를 쓴 백신도 있지만 파이저 백신이랑 모더나 백신, 지금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파이저 백신은 그냥 뉴클리익 애시드를 쓴 걸로써 그러니까 바이러스 없이 그냥 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전자 물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RNA를 넣으면 우리 몸에서 DNA를 만들어서 이제 면역 기능을 트리거 해가지고 이제 면역 기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좀 그렇게 빨리 만들어진 백신을 그렇게 빨리 만들었는데 과연 안전할까?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다들 막는 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가지 회사가 가장 유력하게 이제 만들어낸 게 파이저, 모더나,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이랑 같이 만들어낸 아스트라제네카, 존슨 앤 존슨 이렇게 네 가지 회사 거가 아마 미국에서는 보급이 될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했던 mRNA로 만든 백신은 파이저랑 모더나예요. 바이러스가 없이 그냥 유전 물질만 가지고 만들어낸 백신이고요. 그리고 존슨 앤 존슨이랑 애스트라제네카는 이렇게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인 이유는 왕관처럼 생겨서 뾰족뾰족한 스파이크 프로틴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을 이용해 가지고 아데노 바이러스, 다른 감기 바이러스에 붙여가지고 두 개를 합성해가지고 만든 게 애스트라제네카랑 존슨 앤 존슨에서 만들어낸 백신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다르나 이제 그것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저 백신은 오늘 뉴욕에 도착했어요. 오늘 뉴욕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막 다 갔어요. 근데 파이저 백신은 2번 맞는 백신이에요. 한 번 맞고 나면 3주 후에 다시 한 번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백신이고 모더나도 2번 맞는 백신입니다. 그거는 4주 후에 다시 한 번 맞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작용이 뭐가 있나를 파이저는 43,000명을 이용해서 연구 결과를 보고했고요. 모더나는 3만 명을 이용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보도했어요. 이제 그런 어떤 부작용은 뭐가 있나도 저희가 이제 잘 알아보겠습니다. 네, 파이저 백신은 한 번 맞았을 때는 88.9%밖에 효력이 없어요. 2번 맞았을 때는 95%까지 효능이 있어요. 그리고 파이저 백신을 43,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작용을 봤을 때 가장 흔했던 부작용은 이렇게 백신 맞은 자리가 빨개지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열이 나거나 오한이 들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근육통이 오거나 관절통이 오거나 그다음에 설사, 메스꺼림 이런 전신적인 부작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특이사항으로 부작용이 온 경우에는 목에 있는 임파선이 많이 부으신 분들이 64명, 43,000명 중에서 64명, 그다음에 애나필락틱 쇼크처럼 알러직 리액션이 온 분들이 2명, 그다음에 맹장염이 걸리신 분들이 8명, 벨스 팔시라고 이렇게 안면마비 오는 거 있죠. 그 안면마비가 오신 분이 4명, 그리고 43,000명 중에 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좀 무섭죠? 이제 그렇긴 한데 보통 99% 이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국소적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나
열이 약간 미열이 약간 나는 정도 그 정도의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고요.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파이저 백신을 이제 의료진들한테 줬을 때 12명의 의료진들한테 줬을 때 처음 맞은 백신, 첫 번째 예방접종으로서는 12명 중에서 2명이 열이 났고 6명이 머리가 아팠고 3명이 근육통이 왔어요. 근데 두 번째 예방접종을 3주 후에 하니까 똑같이 2명이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픈 사람의 숫자는 늘어났어요. 8명으로. 근육통이 온 사람의 숫자도 늘어났어요. 7명으로. 모더나도 같은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15명의 의료진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열이 난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두 번째 예방접종을 하니까 6명이 열이 났어요. 첫 번째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4명이 머리가 아팠는데, 두 번째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9명이 머리가 아팠어요. 9명. 15명 중에 9명이 머리가 아팠으면은 반 이상이 머리가 아픈 거네요. 그죠? 첫 번째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1명이 근육통이 왔는데 두 번째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8명이 또 근육통이 왔어요. 이것도 반 이상 근육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포인트를 보면은 첫 번째 예방접종으로서는 부작용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부작용이 꽤 있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열날 확률이 훨씬 더 높구나. 그래서 이 같은 부작용 실험을 또 이제 요양원이 계신 어르신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을 가지고 또 저희가 실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12명의 어르신들, 65세에서 85세 되신 어른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어른들은 차라리 부작용이 없으셨어요. 이게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도스를 맞았을 때는 열난 분도 없었고 머리 아픈 분들도 없었고 근육통이 오신 분들도 없었어요.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맞았을 때는 12명 중에서 1명은 열이 났고 3명은 머리가 아팠고 또다시 3명은 근육통이 오셨어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71세 이상의 어르신들 10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열난 분도 없었고 머리 아프신 분들도 없었고 근육통도 없었는데 만성적으로 피로하신 그런 느낌이 3명한테 오셨고 첫 번째 접종했을 때 두 번째 접종을 했을 때는 7명이나 좀 만성적으로 내가 피곤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의 포인트는 어르신들은 사실은 오히려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적고요. 그리고 피로감이 올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고 모더나가 약간 부작용이 열도 없고 머리도 아프지 않고 이제 근육통도 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 백신을 맞을 때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혹시 이제 저희 이거 듣으신 분들 중에 간호사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파이저 백신은 한 병에 1.8cc가 와요. 그래서 한 병을 6명이 나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꽝꽝 얼려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실온에서 2시간까지 보존이 가능해요. 그래서 1.8cc를 6명이 나눴으니까 저희가 맞는 도수는 0.3cc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도수를 맞는 거죠. 그리고 한 명 주사하는데 10분씩 걸린대요. 이제 얼린 거를 풀어서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놓을 수 있는 백신은 아니에요. 저희가 교회 같은 데서 독감 예방 주사 이렇게 맞으면 의사분들이랑 간호사분들이 막 1시간에 막 30명, 40명씩 저희가 놓거든요. 쫙 놓으면.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막 빨리빨리 맞는 백신은 아니에요. 간에 파이저 백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배분을 받아서 나도 맞을 수 있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예방접종 백신을 할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적으로 프라이빗 섹터에서 하기도 하고 퍼블릭 섹터에서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코비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여서 Federal Government, 미국 정부가 완전히 꽉 잡고 전부 다 컨트롤해서 스테이트로 유포되고 스테이트에서 로컬 거버먼트로 유포돼서 로컬 거버먼트마다 스테이트마다 약간 다르게 이제 배포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도 없고 퍼블릭도 없고 그냥 government controlled 백신 유통이에요. 백신 유통하는 게 이제 미국에 저희가
3,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코비드에서 해방이 되려면 이 3,300만 명 중에 70% 이상이 코빗이 걸렸거나 내지는 백신을 맞았거나 그래야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보고 교회도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그 3,300만 명이 한 번 맞는 게 아니고 두 번 맞아야 되죠. 3,300만 명이 두 번씩 맞으려면 6,600개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6,600개의 백신이 필요한데 거기서 70%가 백신을 맞는다 그러면 4,600만? 4,600만? 의 백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신, 그 많은 숫자의 백신을 어떻게 공장에서 만들어서 우리의 팔까지 오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유통 과정에서 힘들 수 있는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급하는 게 아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US government, 미국 정부가 이미 $2 billion 를 파이저한테, 그러니까 1,000만 개의 백신을 유통하는 데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4,600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 billion보다 4배, 8 billion 그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배급되는 백신입니다. 네. 파이저 백신은 굉장히 트리키하고 까다로운 게 이게 프리저, 그러니까 영하 94도의 냉동고에서 배급이 돼야 되고 그 냉동고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냉동고 안에서 냉동고를 하루에 2번 이상 열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이 망가집니다. 실온이 되고 나면.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도 하루 됐을 때, 5일 됐을 때 또 5일마다 계속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꺼내서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냉장고 안에서는 5일밖에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한 번 오더할 때 거의 1,000개, 975개를 오더해야지 파이저 백신이 옵니다. 그래서 큰 병원들만 거의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캐파시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은 실온에서도 30일까지 가능하고 조금 더 냉장이 된 영하 4도에서는 6개월까지 보존이 가능하고 파이저는 파이저가 전부 다 지금 자기네들이 알아서 유통을 하고 있고 직접 모더나는 맥케슨이라는 유통업자를 통해서 이제 100개씩 팔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작은 수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urgent care 센터들이나 그냥 보통 외래를 보시는 내과 선생님들이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이거를 많이 선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존슨앤존슨은 유전 물질이 mRNA가 아니고 아데노바이러스에 붙여가지고 주는 백신인데요.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존슨앤존슨은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난 정말 주사 맞는 게 싫어, 2번 맞기 싫어. 그러신 분들, 한 번만 맞고 말 거야. 그러신 분들은 존슨앤존슨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만 맞으시면 됩니다. 이 백신 유통하는 게 이제 스테이트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어떤 스테이트들은 큰 병원에다만 배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야만 맞을 수 있는 centralized clinic location을 지정해서 그쪽으로만 보내게 되고요. 어떤 스테이트는 자기네 그 Department of Health에서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스테이트마다 다릅니다. 뉴욕이랑 뉴저지는 의료진들과 요양원에 가장 먼저 보내게 돼 있고요.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프리즌에 가장 먼저 유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마다 다 다른 어떤 그런 유통 체계를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CVS랑 월그린 약국이랑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이 그 요양원에 가서 백신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약사들이 하게 돼 있고 의료진들은 병원에서 하게 돼 있고 다 다른 룰을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어떻게 맞느냐? 내가 맞으려면 돈은 얼마나 들어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백신은 이 세금에서 그냥 다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백신 자체에는 아무런 코스트가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프리여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게 돼 있고요. 이제 병원마다 백신 말고 이 백신을 주는 이 주사 주는 거 그거에 대한 차지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또 인슈런스가 없어요. 이러신 분들은 또 페더럴 펀드에서 프로바이더 릴리프 펀드에서 의사가 아니면 병원이 따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백신에 들어가는 커스트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버먼트가 미국 정부가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코비드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이제 뭐 차지를 하는 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인슈런스가 있던 없던 정부에서 전부 다 페이아웃을 돈을 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맞을 수 있도록 세금에서 나가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미국에 비자도 없고 미국 시민권도 없어요. 그랬을 때 illegal immigrant나 다큐멘트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랬을 때 federal government는 그 백신을 맞는 분들의 identification, 그러니까 신원 확인을 전부 다 요구했습니다. 근데 뉴욕 스테이트는 그렇게 했을 때는 immigrant, 그러니까 illegal immigrant나 undocumented 이민자들은 이제 백신 맞는 거를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랑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랑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illegal immigrant나 undocumented 하신 분들도 백신을 맞았을 때 그 신원은 government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끔 보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그린카드가 없거나 시민권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얘기하셔서 백신을 맞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네, 누가 먼저 맞나요? 누가 먼저 맞고 나는 언제쯤 맞을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의료진이 가장 먼저 맞고요. 의료진이 맞고 난 다음에 55살 이상 되신 분들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essential worker라 그러죠.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일하거나 뭐 우체국에서 일하거나 건설업계에서 일하거나 그다음에 소방관들, 경찰관들, 선생님들 그 다음에 그냥 general public 보통 사람들이 맞는데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코빗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부터 그러니까 브롱스나 스태튼 아일랜드나 코빗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부터 그쪽부터 배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만나요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료진 다음에는 누가 가장 위험한 그룹인지 그다음에 누가 어떤 지역이 가장 많이 코빗을 겪었는지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러니까 1A 그룹이 가장 먼저 맞는 그룹인데요. 의료진들이 이 미국 전역에 2,100만 명 병원에서 종사하시고 요양원에서 종사하시고 외래에서 일하시고 홈헬스 에이드로 일하시고 약국에서 일하시고 응급 이제 구조원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계신 걸로 돼 있고요. 요양원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300만 명? 300만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먼저 맞고 이분들이 다 맞고 나면 이제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essential worker들,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맞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병이 있거나 암이 있거나 뭐 면역 기능이 떨어졌거나 65살 이상이거나 이런 분들이 맞고 이런 순서대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페이스 1은 12월 달이면 웬만큼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페이스 1B는 1월 달쯤이면 웬만큼 끝날 것 같고 빠르게는 이분들도 1월 달부터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은. 이제 의료 윤리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코빗이 처음 터졌을 때 이제 못 사는 동네, 또 흑인이 사는 동네들 뭐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코빗을 훨씬 더 심하게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맞느냐에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inequalities,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든지 돈을 많이 벌던 돈을 적게 벌던 직업이 무엇이든지 좀 평등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이 체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요. 12월 달까지 아마 4천만 개의 백신이 나와서 2천만 명은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저는 이거 좀 약간 생각을 달리 하는데
항체 검사를 꼭 해야지 코빗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코빗을 겪었는데요. 백신을 맞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항체 검사 미리 하는 거 필요로 하지 않고 항체 검사를 하든 안 하든 그냥 맞고 싶은 분들은 다 맞게 돼 있는데요. 이건 전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있으신 분들은 꼭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면역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요구하지 않고 그냥 맞고 싶은 사람들은 다 맞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75%가 여자분들이래요. 오늘 여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여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임신을 하거나 모유 수유했을 때 과연 이 백신이 안전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는데요. 이게 너무 빨리 만들어진 백신이다 보니까 모유 수유를 하거나 임신하신 분들한테 이게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시는 따님이 있으시거나 임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출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임산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모유 수유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1월, 2월쯤이면 에센셜 워커들도 다 맞고 3월, 4월쯤이면 보통 사람들도 다 맞고 아마 5월, 6월쯤이면 빠르게는 아니면 7월, 8월까지는 우리가 다 해방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백신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백신을 맞고 나면 어떻게 미국 정부에서 또는 병원에서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어떻게 맞았는지 트랙하는 그런 surveillance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든 분들이 이제는 애플폰 쓰시고 삼성폰 쓰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애플 앱 중에서 Be Safe라는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맞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자기 이제 그 트래킹 백신 맞은 것들을 넣어놓고 1년에서 2년까지도 만약에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거나 이러면 이거를 전부 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제 모든 인구 조사에서 얼마만큼의 사람이 열이 났고 얼마만큼의 사람이 근육통이 있었고 관절통이 있었고 이거를 갖다 데이터를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BSafe나 BAERS라는 애플을 그러니까 Vaccine Adversary Effect Reporting System이라는 그런 것들을 자기 폰에 트랙해가지고 리포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는 애플이나 구글에서 그 코비드 걸린 사람들 이렇게 컨택트 트레이싱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세요 혹시?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 가지고 자기가 코비드 걸렸으면 자기가 셀프 리포트 할 수 있어요 전화기에. 그래서 이게 걸어가다가 그 셀프 리포트 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이 코비드 포지티브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뜨는 그 워닝 뜨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 예방 접종 맞으신 다음에 그런 것도 이제 다 사이드 부작용도 다 트랙할 수 있게 전화기로 그렇게. 뉴욕은 한 1, 2월이면 웬만큼 좀 안정될 수 있도록 75%에서 85%의 인구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10%는 안 맞겠다 그랬지만 많은 교육과 이런 어떤 이런 식으로 교육과 그다음에 캠페인 같은 것들을 통해 백신을 많이 권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만 개의 파이저 백신이 오늘 뉴욕에 도착했고요. 34만 6천 개의 모더나 백신이 다음 주에 뉴욕에 도착할 것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12월 달에 맞을 거고요. 뉴욕 중에서도 이제 그 백신을 어디로 가느냐는 이제 뉴욕 시티 같은 경우에는 7만 2천 개를 받을 거고 롱아일랜드는 2만 6,500개, 웨스트체스터 같은 경우는 및 허슨 에리아는 뭐 19만. 어디에서 가장 퍼퓰레이션에 그러니까 인구 밀도에 따라서 백신을 다 분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뉴저지는 내일 받습니다. 뉴저지에 들어가는 백신의 숫자는 7만 6천 개고요. 내일 받아서 병원이랑 널싱홈에 가장 먼저 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말고도 백신을 안 맞겠으면 저희 9%가 안 맞겠다고 그러셨는데 안 맞겠으면 그럼 어떻게 코빗을 피하나요? 네. 크리스마스도 오고 친구들도 보고 뭐 가족들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10명 이사로 모이시고
10명 이하로 모이는 것도 무서우시면 그냥 맨날 보던 가족들이랑만 모이셔도 그것만 하셔도 코비드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 전파되는 게 거의 대부분 75%가 집에서, 거실에서, 네, 친지들이랑, 친구들이랑, 그다음에 가장 친한 사람들이랑 만나서 놀면서 분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짐 가는 것도 굉장히, 체육관 가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뭐,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머리 자르러 가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분포되는 그런 퍼센티지는 뭐 1.6%, 뭐 2%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분포되는 거는 가족이랑 친구들에서,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는 거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셔도 많이 예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번에는 좀 짧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저희 한번 그 투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질문부터 받을까요? 뭐부터 할까요? 질문부터 받을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예,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이저나 아까 모더나라고 그랬나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1차와 2차에 걸쳐서 주사를 하는데 존슨 앤 존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맞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뭐 주사 맞는 거 두려움이 있으면 좀 더 기다렸다가 맞으라고 그러셨는데, 네. 근데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88%였고 2차 맞을 때는 98%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러면 뭐 이거를 뭐 3차에 걸치면 뭐 100%가 되는 건지, 그거에 관계없이 그렇게 올라가는 건지, 그리고 이게 존슨 앤 존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맞게 그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보면은 부작용이 뭐 열 같은 것도, 피버 같은 경우에도 더 2차 그 주사 맞을 때 더 그 열이 더 많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좀 이렇게 여기 듣는 분들이, 뭐 저도 그런데 좀 약간 굉장히 더 컨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물어보셨던 그 2번 맞는 거에서 3번 맞으면 더 좋냐고 하셨는데요. 네. 3번 맞는 거는 아마 스터디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2번 맞는 걸로 스터디가 돼 있기 때문에 96% 효력이 있는 거는 상당히 크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파이저가 가장 효력이 좋습니다. By the way. 다른 것보다 가장 효력이 높은 건 파이저예요. 그다음에 모더나고요. 존슨앤존슨이랑 애스트라제네카의 효력도는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딱 몇 퍼센트라고 전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FDA 어프로브가 안 났기 때문에 확정된 퍼센티지는 없는데, 그 mRNA 백신보다는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 맞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2번 맞는 거가 이제 기정사실로 이미 끝난 FDA 어프로브 나온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열나고 뭐 이렇게 맞은 자리가 붓고 이러는 거는 독감 주사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독감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독감 주사를 맨날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주사 맞는 거가 더 무서운 거는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 사이드 이펙트 프로파일이 독감 주사랑 거의 비슷하고, 퍼센티지도 거의 비슷해요. 독감 주사 맞았을 때 나 아무 일 없더라 이러시는 분들, 또 연세가 65살 이상 되시는 분들은 부작용이 훨씬 더 적습니다. 면역 기능이 젊은 분들보다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더 적습니다. 6명이 죽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독감 주사 맞을 때 같은 비슷한 비율로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데 죽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 리포트 되지 않고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독감 주사를 맞았을 땐 사실 독감처럼 앓고 지나가시거나 독감에 겹쳐서 폐렴까지 이제 오시면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사이드 이펙트가 생겼을 경우에는 진통제나 해열제 같은 거 먹으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이상 가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아냐면, 감기가 걸리면 가면 갈수록 열이 더 많이 나고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예방접종을 맞고 나는 열이나 어떤 독감 증상 같은 것들은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싹 없어집니다. 거짓말처럼. 그러니까 폐렴 주사 혹시 맞아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시는데 네. 폐렴 주사를 맞으면 딱 4시간 안에 열이 확 나고 하루 이틀 만에 싹 거짓말처럼 없어져요. 딱 부작용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폐렴 주사나 독감 주사보다 더 하지는 않습니다. 코비드 백신이. 네, 우리 여기 제이미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아까 지금 네. 사이드 이펙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열이라든가 이게 통증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헤데이크 이런 거요. 그런 사이드 네. 이펙트가 생겼을 때 우리가 늘 진통제, 해열제 같은 걸 먹고 해결해야 되는 건지, 네. 대처법에 대한, 손쉬운 대처법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어요. 예, 제가 잠깐 보긴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왜 머리 아파도 절대로 절대로 진통제 안 먹는 분 계시고요. 머리 좀만 아파도 진통제 드시는 분들 계시고 이게 다른데요. 그러니까 뭐 드시나 안 드시나 없어져요. 그러니까 혼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통제를 드셔도 안 드셔도 혼자서 그냥 사라지는 그런 부작용이고요. 못 견디시겠으면 열 나는 거나 머리 아픈 거나 몸이 아픈 게 못 견디시겠으면 해열제나 진통제 드셔도 좋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헬렌 장 선생님 계신 분이 네, 질문 있다고 하시는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헬렌 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백신을 맞는 게 꼭 맨데이터리로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맞아도 되는 건지 그게 자유의사가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박사님께서 비세이프다라는 그 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한 4가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네. 확실하게 어떤 그 앱을 말씀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비세이프가 벌써 커머셜라이즈 해가지고 나왔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세이프 애플 앱 찾아보면 4개 뜨는 거 맞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알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BAERS는 옛날부터 있었던 보고 시스템이어서 그냥 모든 백신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코비드 백신은 자유의사가 있습니다. 독감 주사랑 똑같습니다. 맞기 싫으면 안 맞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유의사에 대한 퀘스천인데, 그러면, 뭐죠? 그 헬스케어 계신 종사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만약에 주변에 의사, 간호사 자녀분들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저희는 자유의사가 없습니다. 네.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ICU에서 일하시거나 정말 코비드 환자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자유의사가 있지만 거의 자유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독감 주사 안 맞으면 페이첵을 홀드하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자유의사가 있는 거지만 거의 맨드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스케어 워커스들은. 뭐 본인 병원을 가지고 있거나 외래에서 일하시거나 나는 텔레메디슨만 하기 때문에 환자랑 접촉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높지 않고 위험도가 높지 않으니까 난 굳이 맞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도. 네, 뭐 나이 드신 분은 뭐 홈헤어세이드나 홈헤어세이드 에이전시에서 그걸 맨드토리로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큰 병원에서 맨드토리로 만들듯이. 네, 그럼 혹시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드릴게요. 네. 저기 지금 백신 접종하지 말라고 하는 중에 보면은 뭐 임산부나 16세, 17세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알러지 반응 전력자라고 꼭 그렇게 네. 나오는데 그 알러지 반응 전력자라는 게 무슨 말인지 뭐 음식인지 무슨 백신인지 네, 네. 그러니까 백신이나 뭐 항생제를 먹었거나 뭐 피넛 알러지가 심하게 있거나 새우 알러지 같은 게 갑각류에 대한 알러지가 심하게 있어서 왜 그냥 몸이 가렵고 뭐 두드러기가 있고 이 정도가 아니고 목이 부어서 숨을 못 쉬는 애나필락틱 입술이 막 부어서 이제 이 입술과 기도가 부어서 숨이 못 쉬는 정도로 애나필락틱 리액션이 있으신 분들은 접종하지 않는 게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관지가 붙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뭐 조금 먹어서 이렇게 가려운 이런 거 말고요.
애니필락틱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크게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독감은 2세부터 접종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코비드 백신은 몇 세부터 가능한 걸로 나오죠? 16세부터입니다. 16세부터. 16세, 아, 예, 17세. 예, 16세, 17세부터 접종 가능하고 65세 이상은 조금 더 저희가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네, 유행성 독감 예방 접종도 이게 그 고농축 65세 이상 시니어분들한테 고농축 있던데요. 이것도 그런 두 종류가 있나요, 혹시? 이거는 똑같은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도싱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네, 혹시 질문 이제 있으실까요? 다만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저희가 도싱을 낮춥니다. 좀 더 낮은 도싱을 드립니다. 근데 언다큐멘트라든가 프라이머리 닥터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기록이 없어서 없을 거라서 네, 간이 그럼 저희 프로그램 중에 간염 환우분을 도와주시는 간염 환우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죠? B형 만성 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B형 만성 간염이 이제 B형 만성 간염이 있으셔도 간 기능이 간경화로 가지 않아서 좋은 경우가 있고요. 네. 간경화로 가가지고 간 기능이 나쁘신 경우가 있습니다. 간 기능이 이미 떨어졌을 경우에는 도싱을 낮춰야 되고요. 간 기능이 아직 괜찮으신 분들은 같은 도싱을 맞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간 있으신 분들한테도 영향이 있을까요?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살을 빼야 됩니다. 빼고 코비드 백신 맞아야겠네요. 살을 먼저 빼놓고. 네. 살을 사실 빼시면 코비드 걸리시지도 않습니다. 코비드 걸려도 큰 문제 없으시고요. 네, 여기 질문 있으신가요? 참여자님들? 네. 이렇게 편안한 언어로 이렇게 자세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KCS에 감사해야 되나요? 딴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백신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평생 동안 몇 번을 맞아야 돼요? 저희 아직 모릅니다.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BSafe랑 BAERS 그 앱이랑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적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네. 코빗이 걸렸을 때 엔티바디는 3개월에서 4개월, 6개월. 제 환자들 중에서 3월, 4월 달에 걸리신 분들 아직까지 항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항체가 벌써 사라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그게 면역 반응이 얼마나 활성화돼가지고 항체를 만들어냈느냐에 따라서 항체를 막 100만 개씩 만들어내신 분이 계시고 항체를 조금밖에 안 만들어내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걸 맞았을 때 독감 주사처럼 매해 맞아야 되는 거가 될지 폐렴 주사처럼 10년 만에 한 번 맞는 주사가 될지 아직 저희가 모르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을 챗박스에 질문 한번 봐주시겠어요, 선생님? 맞게 된다면 평범하면 어떤 루트를 맞아 담당 내과. 그게 지금 저희가 스테이트마다 틀린데요.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큰 병원에서만 배포가 되게 돼 있고요.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담당 내과에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파이저 백신은 담당 내과 정도에서 그냥 보통 동네 병원에서 맞긴 어려울 것 같고요. 병원으로만 들어가게 될 것 같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가 아닌 그냥 이렇게 동네 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유추입니다. 이게 전부 다 제가 내일 사실 뉴욕 스테이트에서 하는 그 의사들 줌 모임에 1시부터 2시 반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 저희도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셔서 맞아야 되는 건지 그냥 동네 병원에 가서도 맞을 수 있는 건지 얼전 케어에서도 맞을 수 있는 건지 처음에 저희 코빗 나왔을 때 코빗 검사하는 것도 처음에 의사들이 엄청 헷갈려 했었죠. 항체 검사가 뭔지 항원 검사가 뭔지 정말 헷갈렸었잖아요. 이것도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마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고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는 건지도 알게 되고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맞게 되는 건지도 더 확실하게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저희가 B형 간염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한 몇 년간이요. 네. 저희가 보면은 한 10분 중에 아니면 한 수십 명 중에 한 분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그걸 많이 호소하세요. 아무리 맞아도 자기는 항체가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혹시 항체 안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 항체가 안 생기는 분들은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면역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 동생이 그래요, 사실.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키도 이만큼 크고 몸도 이만큼 큰 애인데 지방간도 있는 애인데 B형 간염 주사를 맞으면 항체가 절대 안 생겨요. 그래서 B형 간염 주사를 한 7번 맞은 것 같아요. 근데 항체가 안 생기더라고요. 검사를 해도 맞아도.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술도 마시지 말고 그냥 조심해서 살아라 이렇게. 네, 그렇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참여자분들 중에. 네,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이후에 항체가 생기고, 그리고 또 그 항체가 없어지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뭐 죽지 않고, 뭐 그 말하자면 무감염 증상을 앓았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걸리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또 그냥 자연적으로 치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본 경험이 있고 그걸 또 이겨냈고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또 네. 걸리더라도 또 그 항체가 또 생길 것이고, 그런 것을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럴 네. 경우에 굳이 백신을, 이게 제가 이제 컨선하는 건 뭐냐면, 한때 뭐 박쥐에서 뭐 나왔다 그랬는데, 사실 많은 이게 박쥐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언론 뉴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이슈화 됐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백신 또한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RNA를 통해서 뭐 DNA 영향을 줘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이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몸에 인간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만약에 그런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 굳이 이거를 뭐 병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맨드토리로 하고 그런 푸시를 받고 뭐 책도 뭐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생기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막 이걸 반드시 맞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전에 계속 제가 KCS에서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었을 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을 말씀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들도 네. 본인들은 맞아야 되지만, 하여튼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체가 있으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항체가 있으시거나 한번 코빗이 걸리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굳이 맞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체가 있는데 왜 항체를 만들어내는 백신을 맞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걸렸거나 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맞을 필요가 없는데, 이제 거버먼트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푸시를 하다 보니까 항체 검사를 하고 이러면 이제 백신 맞는 게 점점 늦어지잖아요. 항체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항체 검사하는 거를 맨드토리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항체가 있는 분보다는 항체가 없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herd immunity를 아직 저희가 리치를 못한 거잖아요. 항체가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가정하에 항체 검사를 맨드토리로 넣지 않고 그냥 백신을 맞아도 된다이지, 그러니까 이 코비드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필요하신 분들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분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까, 막 어떻게 줄 서서 맞아야 돼 막 이러는 분위기인데요. 미국은 그래도 먼저 이게 이제 분포가 되고 있다 보니까 내가 꼭 맞아야 되나 뭐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꼭 맞을래, 빨리 맞아서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할래, 정상적으로 빨리 다른 사람보다 생활. 왜 코비드 걸리신 분들 그냥 약하게, 증상 아주 약하게 내지는 무증상으로 걸리고 넘어가신 분들 저희가 한때는 부러워했잖아요. 넌 걸렸으니까 좋겠다,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다, 이제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체가 있다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백신을 맞아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는 나쁜 것들이 아니고, 또 코비드 때문에 사실 저희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아시는 분들 진짜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herd immunity를 높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뭐 헬스케어 워커들처럼 뭐 맨드토리로 꼭 맞아야 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몸이 좀 더 약하거나 65세 이상이거나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시면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제가 아마 코비드 검사 강의했을 때만 해도 이제 백신이 나와도 좀 조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함부로 그냥 진짜요? 맞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랬어요. 이제 그때보다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때보다는 데이터 포인트가 훨씬 더 많이 나왔고 의사들이 교육도 훨씬 더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이 조금씩 이제 evolve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몸소 실천해서 먼저 맞아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들도 몸소 실천해서 먼저 맞겠다.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아까 잠깐 그 질문하셨을 때 그 역사적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감기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냥 저희가 감기 한 번씩 걸렸을 때 기침 많이 하는 감기 그거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근데 이제 코비드 19, 2019에 이제 변종돼서 나온 코비드 19이 폐렴을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놈이 나타났다라는 것 뿐이지 그건 저희가 신테릭으로 어디서 이렇게 막 그 컨스피러시 시리로 뭐 중국이 막 미국을 막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바이러스가 변종이 돼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고 백신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고 지금 배포 유포하고 있는 거고 맞을 입장이면 맞는 거고 난 건강에 자신이 있고 안 맞이고 좀 기다려서 볼래 이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뜻대로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면 이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똑같은 그 투표를 한번 해볼까 봐요. 네. 아라 선생님 혹시 폴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같은 질문이에요. 네. 아라 선생님 잘 안 들려요. 투표가 집계됐나요? 뭐 작동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런가요? 네. 많이 올라갔는데 42.9%로. 결과 보고 있어요. 와, 결과 보셨어? 아라 네네. 선생님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보다 많이 달라졌네. 많이 올라갔어요. 와, 결과가 제가 잠깐 서머리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 주세요. 처음 결과했을 때 즉시 접종하겠습니다. 제 18%였던 걸로 네. 기억하고요. 43% 됐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73%에서 50%로 줄였고요. 아니요, 안 맞겠습니다. 9%에서 7%로 줄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겠다 혹은 아니요라고 답변하신 분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맞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그때 혹시 접종하겠습니다. 그게 지난번엔 몇 %였는지 제가 안 적어놨네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게 86% 지금 그리고 14% 아니요. 네. 지금은 그런데요. 지난번 거는 뭐였는지 제가 안 적어놨어요. 아라 선생님 지난번 시작할 때 결과가 뭐였죠?
아나 선생님 오디오가 안 되네요. 왜? 아, 네. 그래서 100%가 아니었네, 100%. 네, 아까 100%였던 것 같은데. 두 번째 그러네요. 질문의 대답이 뭐였죠? before 강의요? 상황을 지켜보겠다가 100%였나 봐요. 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예, 이상이 예. 없으면 그때 맞겠습니다. 인트레스팅하게 폴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이라는 게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그다음에 지식의 변화, 인지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근데 중요한 건 근데 실천이에요. 실천이 어떻게 저도 되는지 진짜로 모르겠어요. 정말 솔직하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저의 인지도도 많이 변했습니다. 솔직히 교육을 준비하면서 저도 교육이 많이 됐습니다. 네, 아마 교수님도 이거 하시면서 굉장히 아티클 많이 읽어보고 많이 공부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아마 네, 이렇게 좋은 강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내일 그 뉴욕 스테이트 뭐 메디컬 그 의사 이렇게 모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네. 1시간의 짧은 강의긴 하지만 너무나 그 정보가 풍부하고 좋은 설명, 그다음에 또 편안한 설명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총 35명, 5분 아마 좀 더 계실 거예요. 왜냐면 부부가 같이 조인하시니까요. 네, 거의 뭐 40분 가까이 여기 계셨는데 결과 내일 그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료 모임에.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반가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럼 KCS 0050 이거 말이야. KCS 0050 온라인 공개 강의 8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